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그림 세모림입니다. 오늘은 다이소에서 구입한 아크릴 물감으로 인물화를 그려볼게요. 먼저 아크릴 물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아크릴 물감의 성분은 합성수지예요. 원료를 보면 안료, 바인더, 매개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안료는 작은 입자로 이루어진 고체 색상인데 표면에 밀착되지 않아요. 바인더는 안료가 제자리에 유지하도록 필름을 형성하는 물질이에요. 매개차는 안료와 바인더를 운반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리퀴텍스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표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물감을 종이에 바르기 전에는 안료, 바인더, 매개체가 서로 균형 있게 분산되어 있어요. 물이 이 성분들을 얽히는 것을 방지하거든요. 물로 희석한 아크릴 물감을 종이에 바르면 수분이 증발되거나 종이에 흡수되죠. 그럼 이 입자들이 서로 직접 접촉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입자들이 안정적인 육각 구조로 조직화되어서 안료를 제자리에 가두게 돼요. 그래서 매우 안정적이고 내구성이 강하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인더와 매개체가 결합되어 필름이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마르고 나면 표면에 광택이 나죠. 이 합성 수지 피막으로 안료가 보존되기 때문에 자외선이나 비 등 외부의 변화에 강하게 돼요. 그래서 벽화나 나무, 철, 패브릭 등 다양한 곳에 사용이 가능해요. 두껍게 바르면 유화 같은 질감도 내고 물을 많이 섞어서 수채화 느낌을 내기도 해요. 한번 바른 아크릴 물감은 지워지지 않고 영구적인 상태가 돼요. 그래서 많은 작가분들에게 각광받고 있죠. 오늘 사용할 다이소 아크릴 물감은 각각 12mm에 총 12색이에요. 이렇게 입구에 실이 붙어 있어요. 아크릴 물감은 빠르게 건조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막이 되어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물감들이 이렇게 보호 필름이 부착되어 있죠. 그중 아크릴이 가장 건조 시간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시고 나면 뚜껑을 정말 잘 닫아주셔야 돼요. 한번 굳은 물감은 절대 녹지 않아요. 아크릴 물감이 워낙 빨리 말라서 색을 섞을 때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리타더를 사용해보세요. 저는 오늘 골덴의 리타더를 사용할게요. 리타더는 지연제라고 해요. 주요 성분이 글리콜이거든요. 글리콜은 아크릴 물감이 습기를 유지하도록 하는 물질이에요. 물감의 25% 정도 사용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너무 많이 사용하면 건조 시간이 몇 시간에서 많게는 수일 이상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히 섞어야겠죠. 붓은 사용하는 종이의 질감에 따라 선택해주세요. 캔버스 소재는 거칠기 때문에 좀 더 탄력 있는 붓을 사용하시면 좋아요. 저도 탄력이 있는 인조모와 돈모를 사용했어요. 매끄러운 종이에 사용할 때 더 부드러운 붓을 사용하셔도 좋아요. 이번 영상에서 색을 만들면서 그리는 과정을 보여드릴까 해요. 오른쪽 팔레트를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물을 그릴 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죠. 먼저 얼굴에서 눈을 기준으로 그릴게요. 눈 주변에 피부가 얇고 점막이 보이죠. 그래서 붉은 계열을 사용할게요. 다크서클은 푸른 보라색을 칠해서 창백한 느낌을 만들게요. 흰자 위는 눈동자보다 밝지만 흰색은 아니에요. 완전 흰색으로 칠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살짝 푸른빛의 어두운 톤으로 칠해주시고 눈동자에 보이는 하이라이트를 가장 밝게 칠해주셔야 진짜 눈처럼 보여요. 실제로 눈은 이마보다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장 밝을 수가 없어요.
코를 그릴 때 콧대를 만들기 위해서 눈과 콧구멍 사이를 짙게 연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볼과 너무 경계가 생겨서 로봇처럼 보이게 돼요. 눈의 시작점 부분을 어둡게 하고 콧구멍 주변을 다시 어둡게 칠해줘도 두 지점이 연결돼 보여요. 그래서 코가 높게 보이거든요. 억지로 중간 부분을 어둡게 칠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해요. 입은 입술도 잘 그려주셔야 하지만 주변 근육이 표현되어야 입체적으로 보여요. 입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근육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리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얼굴 근육에 대해서는 오른쪽 상단에 카드를 클릭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어요. 얼굴에서 가장 돌출되는 곳이 어디인지 찾으셔야 해요. 빛이 인물보다 위에 있다면 이마, 코, 광대, 인중, 턱 순서로 밝겠죠. 같은 밝기라도 빛이 닿는 순서에 따라 차이를 주시면 중간 톤이 풍부해져서 그림이 자연스러워 보여요. 이마나 하관은 그린이나 옐로우 계열로 칠해주세요. 피부에서 보이는 다양한 색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생기 있는 얼굴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렵겠지만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 색을 칠하고 겹쳐주세요. 다이소 물감이 생각보다 많이 묽지 않고 발색이 잘 되더라고요. 리타더를 소량만 섞어도 잘 발려요. 색을 처음 배우시거나 연습용 드로잉을 할 때 가볍게 쓰기 좋아요. 아크릴의 특성상 마르면 좀 더 어두워져요. 완성된 작품을 생각해서 밝게 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색은 아주 화사하기보다는 좀 더 채도가 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정도 발색이면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됩니다. 총 12색이지만 실제로 5개에서 6개 색을 주로 사용했던 것 같아요. 특히 블랙은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거든요. 짙은 색을 포함해서 어떤 색이든 만들어서 사용하시길 추천드려요. 여러 색이 혼합되어서 만들어내는 깊이가 있거든요. 고유색과 보색을 섞어서 어두운 색을 만들어 보세요. 색상 공부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난 수박 그리기 영상에서 색을 섞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으니 참고해주세요.
쪽은 얼굴보다 더 깊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기준은 얼굴보다 살짝 더 어둡게 칠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귀는 측면이니까 얼굴의 피부색보다 어둡게 칠해주세요. 구조에 따라 명도 단계를 구분 지어 주셔야 묘사를 해도 입체감이 사라지지 않아요. 눈썹이나 머리카락은 짙은 색을 처음부터 칠하지 마세요. 단계를 나누어서 점점 짙어지게 겹쳐서 칠해주세요. 피부와 만나는 경계가 자연스러워져요. 오른쪽에서 빛이 오니까 머리카락도 왼쪽과 오른쪽의 밝기가 다르겠죠. 얼굴에 그림자도 보이고요. 빛의 흐름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요.
머리카락의 얇은 부분은 흰색 마카나 젤펜으로 그어주세요. 반짝거리는 느낌도 연출해주시면 빛이 예쁘게 보이겠죠. 마카로 아쉬운 부분 마무리해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오늘 다이소 아크릴 물감을 사용해 보았는데요. 발색이나 질감이 적당했던 것 같아요. 너무 묽거나 뻑뻑하지 않고 색도 뭉침 없이 고르게 잘 보여요. 기초 연습용으로 꽤 괜찮은 것 같아요. 3,000원이면 저렴해서 가성비가 아주 좋다고 생각되네요. 아크릴 물감으로 작품 해보고 싶으신 분들 한번 구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